매주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사연을 놓고 함께 고민하고 또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자, 이 시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사연이 또 도착해 있는데요. 사연 잘 좀 들어주시고 함께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사연 들으시면서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저는 연애 4년 차입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죠. 30대 초반에 만나서 어느새 30대 중반이 됐으니까 이 사람과 저는 참 많은 것을 함께 했습니다. 물론 양가 집안의 인사도 했고요. 또 주변에 제 친구와 이 사람들의 친구들 역시 우리가 곧 결혼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남자친구가 저에게 짜증을 내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둘이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의견이 안 맞거나 제가 뭔가 제 주장을 하면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차를 급정거해서 놀라게 한다든지, 아니면 차에서 내리라고 이렇게 윽박 지른다든지, 이게 진짜 하면서 손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놀라고 창피해서 연락하지 말라면서 몇 번인가 절교 선언을 했고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정말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면 이 남자는 또 반성을 하고 전화를 계속 걸고 문자를 끝도 없이 보냅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잘못했다고 손발이 닳도록 빕니다. 처음에는 그래,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 결혼식에 함께 갔고 결혼식 후에 남은 친구들끼리 모여 호프집에 갔는데 그 호프집 갔다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면서 오늘 내내 내가 자기를 무시했다며 왜 친구들 앞에서 자기를 무시한 어투로 얘기하느냐, 이렇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언성을 높였고요. 급기야 말다툼이 좀 벌어졌는데 남자친구가 글쎄 제 뺨을 때리고 벽으로 심하게 밀치는 거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더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여기서 끝내야 되는지 아주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 얘기도 못하는 게, 이 얘기하면 부모님은 분명히 여기서 끝내라고 말씀하실 게 뻔합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놓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아마도 저희 부모님은 또 이 남자에게 계속 선입견을 가지고 계실 테니 그것도 역시 좋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주변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 그만 헤어져라 하고 쉽게 얘기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연애 폭력 뉴스에 나오듯이 그렇게 심하게 때린 건 아니지만 이 정도도 연애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헤어져야 옳은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폭력적인 남자친구, 아마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신 30대 중반 여성분 사연이었는데요. 본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주변에 이런 얘기하면 다들 그냥 헤어지라 이렇게 아마 쉽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남성들의 이 폭력에 대해서 감수성이 좀 더 예민해진 건 사실이긴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소리 지르고 이런 건 폭력 축에도 못 들었는데 요즘에는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하면 당연히 이것도 데이트 폭력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죠. 주변에 어떻습니까, 우리 두 분께서는? 소리 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위협을 한다든지 네. 암시를 한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로 통제를 한다거나 감시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모든 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든지 남을 못 만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행이 있는데요. 네. 이건 어떤 면으로 봐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전에 짧은 치마 못 입게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랑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들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요. 옷 모양이나 머리 모양, 그죠? 자기 어떤 취향을 강요를 한다든지. 네. 이건 두 사람만 했던 문제나
사적인 뭐 어떤 문제거나 사랑 싸움이 아니고 네. 폭력이죠. 네. 자, 그럼 이 사연을 들으신 시민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또 말씀을 하셨는지 곽지연 리포터가 시민분들의 목소리 담아 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혼 생활을 끝까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반성하다가도 계속 반복되는 거 보면은 사람이 고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깊은 관계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리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본인의 인생에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무조건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폭력 쓰는 사람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하더라도 만약에 폭력적인 모습 한 번 변하면은 단번에 헤어질 것 같고, 이분도 끝까지 성공적인 결혼을 하시려면은 폭력적인 분이랑은 헤어지는 게 맞지 않고, 그리고 주변 분들도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데 밀고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폭력이 발생했다는 게 용서가 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성분 입장에서도 뭔가 남자친구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폭력이라면은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4년 동안 사귀셨다니까 끝내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 헤어질 것 같아요. 폭력적이고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계속 맞으면서 살 것 같은데 결혼을 해도 성격이라는 게 변하지는 않는 거니까요. 다시 생각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장담을 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고민 상담을 여기다 했듯이 남친하고 같이 어디 가서 고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떤가. 근데 남자가 자기 입장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전에. 네. 시민분들 대부분이 헤어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연 주신 분도 말씀하셨다시피 제 입장에서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어요. 아마 이 이야기에는 그래도 꽤 오랜 기간 또 교제를 했고 아마도 결혼이라는 것도 생각을 좀 심각하게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는 게 쉽지는 않다고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처음부터 막 강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예를 들면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화를 좀 심하게 낸다든지 이러다가 점점 이 폭력의 강도가 좀 세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례들 같은 거 좀 그렇죠. 보셨다면.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들을 네.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폭력임을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거의 많고요. 그리고 폭력이라고 인식을 하더라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랑으로 이제 포장이 되는 거죠. 사랑해서 그랬다, 욱해서 그랬다, 네가 나를 화나게 했다. 네, 맞아요. 이 정도는 폭력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피해자들도 폭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쉽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이분이 이제 쓰신 것처럼 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벽치기, 벽에다가 벽을 이렇게 밀기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강제로 키스하는 거, 강제로 팔목을 잡고 끌고 가는 거, 네. 이것도 다 폭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우선은 거기에 대한 인식을 좀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남자분은 폭력을 행사하고 나서 자기가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하는 걸 보니까 네. 자기가 잘못했던 걸 전혀 모르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네. 자기도 이게 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감정이나 그죠? 네.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인데 가해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가해자였던 공통적인 특성을 보면 주로 공격적으로 강박적으로 이렇게 질투심이 있거나 소유욕이 있거나 아니면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이게 조절이 좀 잘 안 된다든지 네. 자신감이 지나친 경우 더러는 아주 드물게는 전과의 어떤 전력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작년부터라고 그랬으니까 네.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이제 요인일 수도 있는데 대체로 그렇지 않겠어요? 사귈 때는 잘 보이고 싶고 자기의 좋은 면만을 보이고 싶으니까 감정도 억제하고 조절을 하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되고 좀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면 자기가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죠? 약자를 폭력으로
강압으로 억누르거나 뭐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네. 저는 네. 조금 이제 다른 의견이 네. 이 남자친구가 네.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과연 진심으로 했을까라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이제 연락을 끊고 헤어지자라고 하는 그 느낌을 줬기 때문에 네. 이 여자친구를 잡기 위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관계를 어쨌든 유지시키려고 하는 상황 모면용. 그렇죠. 왜 네.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분도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을 했고 받아줬다 그랬어요. 근데 실수가 여러 차례 반복된다면 그것은 이미 실수가 아니고 네, 그 사람 네.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사실은 조금 단호한 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이 두 분의 관계를 전혀 뭐 알진 못하지만 그냥 미루어 짐작하건대 작년부터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아마도 이제 작년은 그 여성분이 느끼실 때 폭력으로 느껴졌던 그 지점인 것 같고 아마 그 전에도 예를 들면 뭐 여성분의 뭐 옷차림에 대해서 좀 강제를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집에 들어가는 귀가 시간 같은 것을 네. 자기가 통제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게 분명히 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는 내가 널 너무 사랑하니까 너 연락 안 되면 내가 미치겠으니까 전화 막 그렇죠. 30번씩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아마 있지 않으셨을까. 맞아요. 대체로 이런 폭력성 있는 남성들이 초반에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점을 지적을 네. 해주셨네요. 네. 이게 왜 맹점이 있냐면 친밀한 관계거든요. 네. 사랑하는 관계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아주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자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까지 낳은 상황이라면 네.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시민분들도 일관되게 네.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을 네.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데이트 폭력에 네. 대한 사건 사고들 뭐 뉴스 시간에도 많이 사실 접하잖아요. 네. 그 사례들을 보면 그거예요. 6개월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차를 마셨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3년간 만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바닥에 넘어뜨리고 여자친구 집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을 파손했다. 이거 다 보면 네.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는. 네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이분처럼 단호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네. 또 상대방에 대한 내가 미안한 짓을 한 건 아닌가 이러고 자기 자신을 자꾸 또 돌아보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네네. 저는 조금 정말 이번에는 좀 단호한 결정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정말. 네. 이분이 사연 말미에 덧붙인 사연을 잘 한번 좀 보시면요. 네.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끔찍한 건 아니고 그렇게 심하게 때린 건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함정이거든요. 심지어는 뉴스에 나오는 건 정말 특별한 경우라서 뉴스에 다루는 거죠. 네, 네, 네. 강금을 한다든지 그죠? 네. 갈취하는 경우도 있고 담뱃불로 막 신체를 지지거나 결국은 살인으로까지 가는 끔찍한 경우 네,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는 맞습니다.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왜 이분이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건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분명히 헤어질 거라고 얘기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말 못할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자녀 입장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모님 도외시 할 이유가 없죠. 네, 네, 네. 그래서 선입견을 갖는 뭐 그런 점도 조금 이해는 되지만 그보다 더 큰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면 네.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런 문제는 상의를 하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성분께서는 그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긴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부모님이 이 남자에게 나중에 이제 결혼 후에 선입견을 가지고 계실까봐 이런 걱정까지 하는 거 보면 확실히 그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끝에 다시 써주신 이 정도도 연애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헤어져야 옳은지라고 물어보신 거 보면 너무 폭력에 대해서 좀 관대하신 게 아닌가. 그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네.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의 유형 특성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네네. 어떠한 경우라도 이 세상에 폭력이 정당화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이제 머뭇머뭇거리면서 상대방 기분이 나빴겠구나.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아닐까?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가면서 자책을 자꾸 네. 하고. 아니 이 부분은 나를 너무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자꾸 그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폭력에 너무 허용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계세요. 그거를 또 귀신같이 알아요. 상대방이. 그러기 때문에 네. 그거를 교묘하게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미 길들여진 단계 네네. 뭐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만나야 될 관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은 이미 사랑도 아니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를 더 성장하게 하고 네. 삶을 더 확장하게 만드는 것. 예, 행복하게 좀 만드는 그런 관계를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만 폭력에 관대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사실은 폭력에 맞아요. 관대하죠. 관대하죠. 술 먹어서 한 실수인데 그 마누라가 뭐 맞을 짓을 했겠지. 지 자식 때려서라도 버릇 고치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아직까지도 폭력에 지나치게 관대한 거죠. 네, 그거 고쳐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디어 같은 데서도 보면 뭐 여자친구 이렇게 손목 잡아 끌고 강제로 막 가서 어디 키스하고 뭐 이런 거를 마치 로맨틱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묘사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폭력을 좀 무디게 만드는 하나의 좀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어떤 들기도 사람은 하고요. 심지어 멋있다 이래요. 되게 박력 있다. 남자답다. 막 운전 막 험하게 네. 하면서 너 죽을래 나랑 사귈래 뭐 이런 장면을 상남자네 뭐 이러면서 이제 멋있게 포장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사회의 그 어떤 폭력 지수 자체를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면 이 길거리에서 지금 조금 폭력 상황을 마주치신 건데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고 갈 게 아니라 이거 경찰에 신고를 좀 해주셨으면 그러면 아마 남자친구도 조금 더 자신의 잘못이 정말 심각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진 않으셨을까.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한 것들이 있어요. 실험을. 실질적으로 정말 그 길거리에서 네. 엄청나게 이렇게 매맞고 네.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실험을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네. 전혀 나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아주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이 분개하는 그런 어떤 감정들이 조금 일어났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서도 지금 네. 연애와 결혼,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이런 과목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대학생들한테 여기에 대한 그 폭력적인 어떤 인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또 한 학기 동안 수업하면 늘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어머, 이런 것까지 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인식을 달리해야 되겠어요. 제 남자친구, 제 여자친구의 이 수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혹시 이걸 말려주지 않을까, 112에 신고를 해주지 않을까, 도움을 요청을 해도 네, 네. 사실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말 보호하고 폭력적인 어떤 상황을 조금 더 아주 좀 아주 단호하게 네, 좀 대응할 하는, 필요가 좀 있겠네요. 그거 정말 필요합니다. 네. 이제 이 여성분께 이 두 분이 이제 좀 조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헤어지는 케이스는, 헤어지는 방법이 이제 당연히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헤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된다면, 이게 좀 안전하게 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자칫 또 잘못하면,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헤어지거나 혹은 헤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이 좀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연구하신 게 있을 테니까 조언을 좀 주신다면 어떤 조언 주시겠어요? 저는 뭐 이 경우 헤어지지 않는 걸 전제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헤어지는 걸 전제로 하고 네. 결혼도 파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저히 이 부분은 내가 수용이 안 되니까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임해도 이게 문제가 풀릴까 말까 하는데 계속 그 여지를 두면 네네. 물론 다시 그 결정이 반복돼서 결혼을 할 수도 있겠죠.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안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신고를 못 하는 게 네. 바로 보복이 두려워서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우리는 이웃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 법도 있고 경찰이 있기 때문에 네. 바로 그 점을 악용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네. 그건 용기 내셔야죠. 그러면 일단은 이별 선언을 하고 혹시라도
뭐 보복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땐 과감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당연하죠. 이런 네.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강력한 조치와 네. 대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고 음. 가족들이 옆에서 이렇게 함께 있다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네. 저도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다시 좀 잘해보세요라는 것보다는 헤어져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그냥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트 폭력의 어떤 전조 증상 네네네. 도대체 이 폭력에 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네. 뭐 하루 종일 전화 문자를 많이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걸 싫어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한다든지 심하게 화를 내다가도 바로 사과하는 등 감정 기복이 심하다든지 네. 상대방의 스케줄에 상관없이 자주 만나자고 한다든지 싸울 때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거 또 상대방의 외모나 성격 등을 비하하는 거 네네. 감정이 격해지면 물건을 던지거나 욕을 하는 거 기다리지 말라고 해도 기다리는 거 상대방이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구는 거, 싸우다가 상대방을 길바닥에 버려두고 가는 거. 지금 이 체크리스트에 네. 몇 가지가 체크되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네네네. 이게 다 폭력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뭐 우리 사회가 뭐 안전불감증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마 폭력 불감증도 조만간 굉장히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여튼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뭐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피해자분께서 내가 뭘 잘못했나를 결코 고려하실 만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를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도 좀 고민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괜찮아. 지금까지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